안녕하십니까. 박채순 TV에서 우리는 지금 그 중남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남미 중에서 콜럼버스 이전에 중남미 주요 문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아메리카는 메소라는 것은 그 중앙을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처럼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사이의 그 지역을 메소라 하듯이 메소라는 뜻은 그 중간 지역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중부와 남부, 과테말라, 벨리스, 온두라스, 엘바사도르,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카 그 일부 지역인 중앙 아메리카 일대에 꽃피웠던 문명을 메소 아메리칸 문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전고전기라고 해서 올메카 큰 거석 28톤 되는 큰 거석 투상의 올메카 문화를 이야기했고, 고전기라고 해서 떼오띠와 간 20만 명이 거주했다는, 그때 인구가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20만 내지 25만이라고 그랬는데, 20만 내지 25만 인구는 당시 그 북경 베이징의 25만 정도 되고, 이 테오치오와 간이 25명 돼서 세계에서 그 다른 유럽이나 다른 조시국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큰 지역이 이 멕시코 지역에 있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고전기 중에서 그러면 전고전기가 있어 고전기가 있죠. 고전기 중에서는 몬테 알반이라는 멕시코 남쪽 700km 지역에 있던 몬테 알반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티칼 문명이라고 과테말라 주에 있는 과테말라 국가의 그 패턴주 북서부 열대우림 정글에 위치한 티칼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렌가 문명은 멕시코 치아파스주에 소재하고 세계 3대 마야 문명 중 하나랍니다. 다음에 엘타인 문명이 있었는데, 구마야 문명으로 멕시코 남부의 멕시코만 연안의 베라크루스 중부 과테말라 이론에 위치했는데, 거기 엘타힌 문명에는 그 공놀이 하는 그 행사가 공놀이 하는 그런 그 놀이가 있었다는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전기와 고전기를 거쳐서 이제는 그 후고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고전기는 우리가 자꾸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던 마야 문명이 후고전기 하나에 들어갑니다. 마야 문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스라고 칭했답니다. 마야 문명은 전고전기, 고전기, 후고전기로 구분된 것 중에서 지금 후고전기에 속하는데, 마야 문명의 최고 전성시대는 고전기에서부터 과테말라, 티칼, 왁사투, 멕시코의 팔랑기, 온두라스, 코판 같은 도시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 구별이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마야 문명은 전고전기에서부터 현대 후고전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개별 도시국가 부족국 간의 전쟁 등으로 자체적으로 파괴되어 쇠퇴가 됐는데, 그 마야 문명의 특징은 농업 기반, 인류가 사용한 달력 중 가장 정확한 달력을 보유했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을 365일로 하고, 이제 음력하고 양력이 좀 다릅니다만 365일로 현재는 365.2420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레고리역에서는 365.2425보다 더 정확한, 실제 365.2422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오래전 그 문명 시대에 BC 2000년 전 그런 문명 시대에 360일 1년을 365일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1년을 정확하게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레고리력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신 숭배를 했고, 우리가 영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영의 개념이 그때 있었다라고 십진법 20진법이 아닌 20진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놀랄 만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문명이 마야 문명에 있었다고 그러고, 근데 그때 생활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농작물들을 재배했었는데 옥수수, 감자, 고구마, 유카, 호박, 치클, 콩, 카카오, 바닐라, 담배, 면화 등을 재배했다고. 우리가 유럽에서 지난번에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가져갔던 이 농작물 중에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호박 이런 작물을 이 마야 문명에서 마야 문명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야 문명이 있었다 하면 아스테카 문명이 있었죠. 아스테카 문명은 15세기 세계 최고의 제국인데, 그 아스테카 문명은 마야, 잉카, 아스테카가 라틴 아메리카의 3대 문명 중에 3대 문명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 3대 문명이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스테카 문명이 있는데, 전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야 문명과 다음에 말씀드릴 잉카 문명과 지금 현재 아스테카 문명이 라틴 아메리카의 3대 문명에 속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야, 아스테카, 잉카가 라틴 아메리카의 3대 문명이다. 아까 제가 말씀 잘 못했습니다만 몇천 년 전인데, 사실은 15세기 콜럼버스가 들어오기 전에까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중미에 왔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3대 라틴 아메리카 문명의 3대 문명이다. 이 아스테카에는 신분사회가 있었는데, 신분사회가 물론 왕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그러겠죠. 그 중에서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도 공을 세우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부여된다. 왕은 세습이 아니었고 왕족 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그때의 종교는 우리 그리스나 기독교나 이슬람 그런 문명이 없었으니까, 여기는 없었으니까, 중남미는 없었으니까 종교는 태양신 등 다신교로 순환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고, 이의 생명력 유지를 위해 인신공양 의식이 가장 그때 많이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신공양을 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야만적인 그런 게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탈림 뱀이 있다고 그러네. 퀘탈코탈 이런 기타를 달린 뱀을 신봉했다고 그러고, 후일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를 돌아온 신으로 생각해요. 에르난 코르테스가 돌아와서 이 정복을 했는데, 그때 에르난 코르테스를 이 깃털 달린 뱀으로 생각해서 환대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야 아스테카 있는데, 안데스 문명이, 그때도 안데스 문명은 안데스 산맥, 우리가 로스 안데스라고 해서 안데스 로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 명사 동사의 복성인데 안데스 산맥 주변 문명으로 남미 서쪽의 고대 문명으로 태평양 연안 해안 문명과 안데스 산악의 고지대 문명으로 나눈다. 지금 그 페루나 이런 나라에도 태평양 연안 페루 같은 나라 태평양 연안과 그 안데스 지역의 그 현격한 환경이 다른데 안데스 문명도 태평양 연안 해안 문명과 안데스 산악지대의 고대 문명으로 나눴다. 현재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에 걸친 문명이 안데스 문명이다. 그러니까 남쪽이죠. 저기 그 멕시코나 멕시코에 있던 그 다른 문명에 비해서 안데스 문명은 중미, 중남미 지역에 걸쳐 있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등 주로 안데스 지역에를 걸쳐서 있던 문명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배 작물은 옥수수, 감자, 호박 비슷하네요. 콩류, 고추, 유과 등 재배고 특별히 그 계단식 농법이고 인공수로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야마라고 털 달린 그 사냥 같은 야마가 있죠. 알파카, 비꾸냐, 쿠이 등 동물을 사용해 가죽털, 고기와 우유 등 일부 운송 수단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안데스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그 야마 같은 그 동물이 있죠. 안데스 지역의 주요 문명은 차빈, 안데스 모치 차빈 문명이 있었고 나스카, 띠아우, 아나코, 치무, 잉카 이런 문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데스 산을 중심으로 한 페루에서 저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걸쳐 있는 그 안데스 문명이 통틀어서 안데스 문명이라 하는데 그 안데스 문명도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달랐다 이런. 그 중에 하나 차비 문명은 메소아메리카 모체의 올메카 문명처럼 차비는 안데스 문명이 모체다. 건축, 미술, 도자기, 직물, 라스카로 대체다. 그 다음에 나스카 문명이 있죠. 나스카 문명, 그 페루에 가면 그 나스카 라인이라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높은 지역에서 땅을 쳐다볼 때 그 선이 분명한 그런 그 나스카 라인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나스카 라인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없어지지 않고 눈은 안 옵니다만은 없어지지 않고 그 계속해서 그 나스카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나스카 문명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잉카 문명인데요. 잉카는 이제 잉카의 문명이지만 잉카 문명은 그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를 산에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지역의 잉카 문명이라는데 잉카는 태양신 인티의 아들인 잉카 제국 황제를 지칭한데 인티가 아들 망코 카팍과 딸 마마 요쿠에게 금지팡이를 주어 내려보냈다. 세상의 배꼽인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세상의 배꼽이 쿠스코에 있다. 쿠스코를 세상의 배꼽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정착했다. 그냥 우리 당군이 한인이 그 한웅을 통해서 당군을 낳게 해서 그 우리나라를 건설했듯이 거기도 잉카에도 태양신 인티의 아들이 이쪽으로 내려보내서 아들 망코와 딸 마마에게 금지팡이를 주다. 거기는 우리는 그 구름과 비와 뭘 줬습니까? 근데 여기는 금지팡이를 주어서 금지판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금지팡이를 줘서 쿠스코에 도착했다. 해서 정착을 했다. 구대왕 투팍 유판기가 있었는데 투팍 유판기는 그 라틴 아메리카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협상과 전투로 제국 건설했고 잉카 황금기였다. 해발 3,400m 쿠스코 능력에 따라고 일하고 분배를 했다. 그러니까 쿠스코 마추픽추의 쿠스코의
지역에 마추픽추 그 산악에 계단식 농업이 있는 그런 사진이 있죠. 그게 이제 마추픽추인데 전성기 인구가 약 1,000만 명 됐다고 해요. 놀랍습니다. 전성기 인구가 1,000만 명. 큰 넓은 지역이니까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미친다. 전성기 인구가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는 뭐 산악지대고 그 많은 지금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에는 미치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까지 미친 게 잉카 문명이었다. 마추픽추는 공중도시인데요. 해발 2,400m. 저 마추픽추가 2,400m 절벽 위에 500여 개의 우리 그림이나 사진으로 봐도 밭이 계단식 그 밭이 있죠. 밭이 있는데 이게 쭉 알려지지 않았다가 1911년 아주 오래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20년 뭐 100 몇십 년 전에 미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하이럼 빙업이라는 사람이 고고학자가 발견했다고 그러네요. 전국의 이 잉카 문명에는 전국에 3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구축했고 차스키 전령 태평양에서 저녁에 잡은 생선이 황제의 아침 식단을 도로망도 잘 되어 있고 또 뛰어서 오는 그 차스키 전령이라는 사람들이 연결해서 연결을 쭉 우리가 바통바치 경주를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처럼 태평양 연안에서 잡은 고기가 저녁에 생선이 황제의 아침 식단 저녁에 보낸 게 황제의 아침 식단에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뛰어서 몇 킬로를 달려오는 겁니까? 그 유명한 그러니까 도로가 좋았고 뛰어오는 사람들이 차스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어서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잉카 문명은 의술이 발달했는데 그 의술이 뭐 주사를 받았던 건 아니었을 거고 식물로 만든 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서 썼던 그 약재처럼 하는 식물로 만든 약으로 가지고 치료를 했고 그 원인 규명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메소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여러 가지 문명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1492년 콜럼버스가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아메리카, 메소아메리카인데 주로 멕시코하고 저기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북쪽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 1억 명에 도달했을 거고 쿠스코만 해도 몇천 명이 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의 사람들이 자기 유럽 중심주의 역사 사관 또는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해서 그들만이 가장 높은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고 유럽을 위주로 해서 역사를 써 나왔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라틴 아메리카에도 왕성하게 중요한 문명이 있었다. 많은 인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력이니 또는 기술이니 해서 또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재배하지 않은 여러 가지 농작물도 있었고 그런 높은 문명의 사회가 존재했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중남미에 대한 시간에는 콜럼버스가 도착한 내용부터 콜럼버스 시대 이후로부터 중남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주셔서 고맙고 좋아요와 구독 알려주십시오. 제가 차츰차츰 이제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더러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평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댓글 같은 건 많이 쓰진 않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댓글도 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이제 주위에도 전달해 주시고 주위에도 전파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걸음마 하는 단계에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갈 것을 기약하고 약속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순 TV였습니다.